오늘은 몸이 보내는 갱년기 신호 5가지와 갱년기 극복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요즘 부쩍 거울 보는 게 무서워지거나 갑자기 달아오르는 얼굴 때문에 중요한 미팅 중에도 식은땀이 난 적 있으시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아이들 등교 준비하려니 너무 힘드신가요? WHO 연구진들이 찾아낸 갱년기 극복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로 85%나 증상이 줄었다고 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크리에이터 건강 인터뷰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 42살인데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파운데이션 바르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고 회사 가면 또 중요한 회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컨디션이 이상해요. 이게 다 갱년기 증상인가요? 너무 이른 건 아닌가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미묘한 변화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드시죠? 지난주에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참여해주신 3만 명 중에서 4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이미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50대 여성분들은 무려 85%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연구 자료를 다 뒤져가면서 찾아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매님, 언니, 친구분 있으시다면 영상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겠어요? 갱년기는 혼자 겪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이겨내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의 갱년기 시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은 평균 49세부터 갱년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말 중요해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도 준비해 주세요. 영국 갱년기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회의나 발표 같은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열감 증상이 2배 더 심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면 증상이 75%나 감소한대요. 첫 번째는 등 뒤로 손 모아 깍지 끼기.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부분에 차 있는 열감을 날려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차가운 물 천천히 마시기. 세 번째는 손목 혈점 지압하기. 손목 혈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잠시 동안 손목을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금방 좋아지거든요. 특히 일본 도쿄 여성의학센터 연구진이 발견한 건데요. 손목 부위를 30초간 지압하면 체온이 0.5도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대요.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할 때 10초 호흡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즉시 28% 감소한다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4초 동안 깊은 숨 들이마시기. 그리고 2초 동안 참기. 4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쉽게 할 수 있어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42% 향상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갱년기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하버드 수면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잠이 안 올 때 가장 해로운 건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오히려 잠이 더 안 온대요. 대신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스탠포드 수면 클리닉 연구진이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이 호흡법을 실천한 그룹의 82%가 15분 안에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478 호흡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누워서 혀는 앞니 뒤에 살짝 붙이기. 4초 동안 코로 숨 천천히 들이마시기. 7초 동안 숨 참기. 8초 동안 입으로 후 소리 내며 숨 내쉬기. 이걸 4번 반복하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숨을 내쉴 때는 마치 촛불을 끄듯이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후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온대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증상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증상과 강도가 다르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후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열감 증상이 15% 증가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온 때문에 열감이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름철의 체온 관리가 문제예요. 영국 환경의학저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대요. 이 온도가 우리 체온 조절에 딱 좋은 온도라고 하네요. 너무 낮은 온도나 급격한 온도 변화도 좋지 않으니 실내 온도 유지에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수분 보충도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 체온연구소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수분을 보충한 그룹이 체온이 가장 안정적이었대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불안정할 때는 목 뒤가 중요하다고 해요. 일본 체온의학회에서 실험해 보니까 목 뒤에 쿨링 패치만 붙여도 체감 온도가 2도나 내려갔대요. 신기하죠? 쿨링 패드 하나 가방에 준비해뒀다가 외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주 영양학회에서 추천하는 식사 패턴을 보니까 아침에는 시원한 과일이나 채소 스무디,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로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로 마무리하면 좋대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환절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캐나다 면역학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진대요. 서울대 연구팀은 더 재미있는 발견을 했어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력이 30%나 높았대요. 수면도 정말 중요한데요. 영국 수면의학저널에서 말하는 황금 수면 시간이 있어요. 7시간을 자는 그룹이 면역력이 가장 좋았대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쉽대요. 특히 아침이랑 저녁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시간대별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아요. 영국 체온의학저널 연구진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두꺼운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체온 유지에 35%나 더 효과적이었대요.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 기후의학연구소에서 밝혀낸 건데요. 더울 때는 겉옷을 벗되 에어컨 바람은 피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시원한 물은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피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불쾌감이 40%나 줄었다고 해요. 저녁에는 또 다른 관리법이 필요해요. 일본 환경의학회 연구진들이 찾아낸 건데요. 저녁 운동이 체온 안정에 특히 좋대요. 단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아요.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 부분 특히 잘 들으세요. 존스 홉킨스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갱년기 증상이 2배로 심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세요. 가디건 하나는 필수로 챙기시고 마스크도 써주세요. 그리고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둘러주시면 좋아요. 영국 온도의학저널에서 이렇게 하니까 체온 변화가 45%나 줄었대요. 쇼핑몰이나 마트 가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연구진이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보통 쇼핑몰은 실외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더 낮잖아요. 이렇게 온도차가 큰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 혈압이 갑자기 확 변한대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쇼핑몰 입구에 도착하시면 잠깐 1분만 서서 몸을 적응시켜 주세요. 그리고 2시간마다 꼭 따뜻한 물 한 잔씩 드세요.
호주 기후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신 분들은 증상이 65%나 덜했대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시원한 식품 코너랑 따뜻한 음식 코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이 크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품관 구경하실 때는 한 바퀴 쭉 보고 오시되 따뜻한 음식 코너에서 잠깐 쉬어가는 게 좋대요. 그리고 또 하나. 쇼핑하시다가 갑자기 열감이 확 올라오면 시원한 코너로 잠깐 피하세요. 아이스크림이나 냉장식품 코너가 딱이에요. 준비해간 물티슈로 손목을 닦아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더 드리면 쇼핑백은 양손에 나눠 들면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덜 간대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근육 피로도가 40%나 줄었다고 해요. 요즘은 날씨 상관없이 야외 운동 많이 하시죠? 근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교차가 심한 날 야외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가 3배나 더 심해질 수 있대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활동 시작 30분 전에 꼭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물 500ml랑 따뜻한 차도 꼭 준비하시고요. 일본 운동의학회 연구진들이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준비 운동이랑 수분 관리만 잘해도 증상이 50%나 줄어든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활동 강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처음 15분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체온 체크도 꼭 하셔야 해요.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 걸으실 때는 그늘이 있는 코스를 골라주세요. 미국 환경의학저널에서 밝혀낸 건데 그늘진 곳을 걸으면 체온 변화가 훨씬 적대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산책하실 때 혼자보다는 친구랑 가시면 더 좋아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보니까 혼자 운동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30%나 덜 분비된대요. 자, 여기까지 야외 활동할 때 주의사항이었는데요. 다들 잘 이해하셨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공유도 해주세요. 이제 계절마다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상의학협회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각 계절마다 갱년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봄철에는요, 일교차가 특히 심하잖아요. 이때는 면역력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견한 건데요. 봄철에 하루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확 올라간대요. 여름에는 또 다른 게 중요해요.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35도 이상 고온에서는 여성 호르몬 변화가 더 급격해진대요. 그래서 실내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에어컨은 26도에서 27도로 맞추시고 2시간마다 환기하는 게 좋대요. 가을이 되면 또 달라져요. 일본 여성의학회 연구 결과를 보니까 환절기에 호르몬 변화가 가장 심하대요. 이때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캐나다 기후의학연구소에서 밝혀진 건데요. 영하의 날씨에서는 혈액순환이 45%나 감소한대요. 그래서 겨울엔 특별히 더 따뜻하게 내복이랑 히트텍은 꼭 챙겨주세요. 이번에는 갱년기에 하면 좋은 아침 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상 15분 앞당기기. 세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기처럼 익숙한 습관에서 준비 순서 바꾸는 거예요. 전날 밤 옷 미리 골라두기. 왜 이런 방법들이 갱년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불안정하대요. 특히 정신없이 서두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홍조나 식은땀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15분 일찍 일어나 천천히 준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고 세수를 먼저 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대요. 옷을 미리 골라두는 것도 아침에 허둥지둥을 줄여주죠. 실제로 일본 호르몬학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아침을 시작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증상이 30%나 덜 했다고 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꿀팁 영상들 계속 가져올게요. 두 번째 신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요즘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출근길에 누가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거나, 아이들이 평소처럼 장난치는데 짜증이 확 나거나, TV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남편이 평소처럼 여보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서 째려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이게 다 갱년기 때문이었네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날 일기를 쓰게 했더니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증가했대요. 이런 감정 변화를 다스리는 특별한 방법,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333 감정 정리법인데요. 3번 깊게 심호흡하기. 3가지 감사한 일 떠올리기. 3초 동안 미소 짓기. 진짜 쉬운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저도 매일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타이밍별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즐기고, 점심에는 10분 정도 햇살 받으며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라벤더나 일랑일랑 오일을 디퓨저에 2~3방울 떨어뜨려서 숙면을 준비하세요. 3번째는 이건 진짜 속상하시죠?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말이에요. 평소처럼 식사하는데도 체중이 느는 이유가 알고 보니 여성 호르몬 때문이었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거죠. 3개월 만에 갑자기 4kg이 찌기도 하고, 당연히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희소식이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건데요. 이 시기에 맞는 특별한 식사법만 알면 체중 관리가 가능해요. 지금부터는 체중 관리 꿀팁으로 시간대별 맞춤 식사법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삶은 계란 1개와 두부 반모로 단백질을 챙기고 현미밥 반 공기를 더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안 하게 돼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가 적당해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되 반찬을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그리고 밥 순서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포만감과 혈당 조절에 좋대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닭가슴살과 샐러드나 생선구이와 채소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가 좋아요. 특히 7시 이후 식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드셔야 해요. 왜 이 순서일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를 코팅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대요.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이 순서대로 식사한 그룹과 그냥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서 큰 차이가 났대요. 4번째는 밤에 나타나는 신호예요. 요즘 부쩍 잠이 안 오시죠? 수면 전문가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의 82%가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새벽 1시, 2시, 3시. 시계만 보고 있는데 아침 6시에는 아이들 등교 준비해야 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좋은 해결책이 있으니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수면 준비 골든타임이 있대요. 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시간대별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하기예요. 20분 정도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 운동하면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된대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따뜻한 반신욕 20분이 정말 좋아요. 저녁 8시에서 9시가 반신욕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우리 몸은 잠들기 1~2시간 전에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떨어져야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이때 반신욕을 하면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내릴 수 있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요. 일본 수면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 시간대에 반신욕한 그룹이 그냥 잠든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5%나 좋았대요.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나만의 숙면 루틴을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한 음악을 틀고 아로마 디퓨저에 라벤더나 일랑일랑 오일을 두세 방울 더해주세요. 여기에 진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베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수면 중에 열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베개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돼요. 근육이 긴장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되면서 열이 올라가기 쉽대요. 특히 갱년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체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7cm에서 8cm의 적당한 높이 베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개 높이만 조절해도 수면 중 열감과 땀 흘림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침에 거울 보면 가장 속상한 변화죠. 피부 탄력이 확 떨어지고 모발도 힘이 없어지는 거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맨날 보던 내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이고 푸석푸석하고 탄력도 없고 마치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아 우울했을 거예요. 이게 다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인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해결책이 있어요. 피부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식단 바로 공개할게요.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으로 삼계탕과 족발도 좋고요.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와 석류는 꼭 챙겨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는 밥상에 늘 함께 하세요. 이런 음식들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피부 탄력이 30% 이상 개선된대요. 푸석해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모발 관리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달걀 한두 개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샐러드와 같이 먹으면 더 좋답니다. 녹차는 하루에 2~3잔 꼭 드세요. 특히 녹차는 모발 건강에 최고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 준비 시간의 변화, 감정 기복, 체형 변화, 수면 패턴 변화, 피부와 모발 변화. 이런 변화들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매일 아침 식은땀 흘리면서 출근하고 시간대별 관리법을 실천했더니 2주 만에 달라졌대요. 자,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일주일만 해도 효과 보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 아침 15분 일찍 시작하기. 둘째 날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밥. 셋째 날 저녁 8시 반신욕 시작하기. 넷째 날 20분 천천히 걷기. 다섯째 날 감정 일기 쓰기. 여섯째 날 콜라겐 식품 먹기. 일곱째 날 영양제 체크와 정리하기. 이 일주일 챌린지만 실천하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천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들 어떠셨나요? 갱년기는 분명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하나씩 관리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사신다고 해요. 특히 40대 중반, 바로 지금이 관리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갱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나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우신 것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쩌면 이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